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스토리즈의 박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멋진 장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제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제 굿모닝 나이트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글 세션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구글 크롬북, 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도 이제 퓨어 스토리지 한 개 들고 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아쉬운 마음 갖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요즘 핫한 이슈고 많은 주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키워드나 뭐 IT 주요 단어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제가 뇌피셜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가상화. 저 가상화 기술 참 저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메인프레임, 유닉스 시장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리눅스와 함께 이제 새로운 X86의 시대를 열었던 게 저는 가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유닉스 시스템에서도 많은 가상화 기술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X86의 시대를 열었던 게 가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베어메탈 시스템에서 쓰던 거를 좀 더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OS 단위 이제 가상화였다면 이제 컨테이너에 오면서 이제 점점 어플리케이션 단위 가상화를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식성, 그다음 배포가 쉽고 이런 이식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이동성이 상당히 유연해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이제 기술이 컨테이너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저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기존의 이제 모노리틱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너무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수정을 하거나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서비스가 다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모노리틱 구조였던 걸 반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즐리 커플드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연관은 있으나 그렇게 이제 깊이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 서비스만 내려도 다른 서비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로 이제 몇 년 전에 반짝 이제 핫하긴 했었죠. 근데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부분 이제 하드 디스크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저 하드 디스크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끈질기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IT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 하드디스크를 봤는데 지금도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많이 쓰고 계세요. 보시면 혹시 하드디스크의 현재 채용 속도가 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거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하드디스크는 현재 15K RPM이 가장 큰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15K였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15K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이미 한계에 오래전부터 도달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죠, 하드디스크. 그리고 용량적인 부분도 큰 변화가 이제 없었어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터라고 하는 이제 자기장 판이 있고 그걸 이제 모터가 열심히 돌려서 이제 15 RPM의 수치만큼 돌려서 이제 디스크를 이제 성능을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 그 다음에 발열 이 부분이 심하고 특히 이제 모터가 돌리기 때문에 장애율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게 나온 게 이제 SSD, Solid State Disk Drive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SSD는 NAND 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다 하드디스크가 가지고 부족했었던 부분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이제 저장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SD 같은 경우는 이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3D NAND라든가 3D 크로스포인트, 그다음에 SLC, MLC, TLC, QLC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채워주면서 하이 밴드위스의 로우 레이턴시로 여러분의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VMe, 그러니까 Non-Volatile Memory Express라고 하는 부분은 근래 되게 핫하죠. 뭐냐면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갖고 있었던 프로토콜과 아키텍처에 SSD가 추가됐어요. 근데 SSD가 추가돼서 그거에 의한 성능은 발휘가 됐으나 이 기존의 아키텍처는 SSD가 성능을 내기엔 충분하지 않다. 왜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래터가 도는데 여기에 이제 암이 있어서 걔가 암이 위치를 찾아가고 거기서 리드라이트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필요한 것은 큐가 그러니까 명령어 처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큐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방식은 이제 하나의 큐로 처리했었는데 이 SS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역 고성능과 그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SSD가 충분히 자기의 성능을 내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NVMe가 되겠어요. 이 NVMe는 기존의 AHCI 방식과 대비해서 기존에 한계로 말씀드렸던 명령 수행배가 총 64,000개의 그 명령 수행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이 64,000개의 명령 대기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4,000개 곱하기 64,000개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NVMe 프로토콜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OS 커널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걸렸던 시간을 NVMe 프로토콜을 몇 단계 건너뛰므로써 레이턴시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빠른 이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SSD에 가장 적합한 프로토콜이 이제 NVMe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능 부분, 퍼포먼스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저희가 그 모래시계 다 보셨죠? 근데 모래시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클릭했는데 응답 없음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퍼포먼스는 사람의 서비스 품질, 저의 대기 시간,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의 생산성과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 데이터 보호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보호되지 않다면, 우리의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파괴가 된다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기술은 전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데이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현재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 세 가지 안의 데이터 보호 방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현존하는 방식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세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백업 앤 리스토어 부분은 특정한 백업 서버를 배치시켜 주시고 거기에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PTL 또는 VTL로 데이터를 소산하는 방식이 이제 백업 앤 리스토어 방식이 되겠어요. PT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지컬 테이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테이프 장치, 이렇게 큰 테이프 장치에 바코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오토 로더라고 하는 이제 암이 와서 바코드 스캔을 하면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PTL 방식이고, 이거의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저성능 디스크를 가지고 이제 테이프로 에뮬레이션한 게 이제 VTL, Virtual Tape Library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로 이제 데이터를 소산하는 방식이 이제 백업 앤 리스토어 방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방식이 이제 외부 복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리플리케이션 뭐냐면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단계에서 아예 데이터를 날려보냄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토리지 외부 복제, 리플리케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이 있어요.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실시간 바로 타겟의 데이터도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 손실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멀거나 데이터 중요도가 떨어져서 실시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제 보통 사용이 되는데,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변경된 부분만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뭐 거리상에 이제 보다 이제 먼 거리로 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로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비동기 방식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스냅샷, 로컬 복제 부분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손쉽고 그다음에 가장 비용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컬 복제가 내부 복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스토리지 관리자는 단순히 몇 번의 클릭으로 동일한 용량의 동일한 데이터를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냅샷은 순간 시점의 찰나를 해당 시점에 대한 사진을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복제본을 만드는 건데,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원본의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생성이 가능하고 별도 용량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단지 변경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제 데이터 보호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현재까지 완벽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러한 데이터 보호 방식, 즉 하드웨어 이슈나 하드웨어 장애, 혹은 데이터 센터가 무너졌거나 혹은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면 과연 죄송합니다. 해커들에 의한 데이터 파괴에 대해서는 이 말씀드린 방식이 과연 적용이 될지를 저희가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업 앤 복구의 방식 같은 경우, 해커들은 그냥 침입하고 나서 그냥 해당 데이터만 건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해커들은 모든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모두 다 파괴시키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커가 이제 백업 서버를 파괴하거나 백업 소프트웨어를 파괴할 경우에 우리가 테이프에 받아뒀던 데이터는 더 이상 복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구를 했다 치고 아니면 백업 서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 백업에 대해서 수행된 절차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은 그 풀 백업과 진공 백업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복구를 하시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풀 백업 한번 리스토어하고 날짜의 역순으로 각각의 진공 백업을 다 수행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TL, 테이프과 그 VTL이 워낙 성능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업무 정상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 또한 그 외부 복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외부 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지 한 곳에서 데이터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데이터를 저쪽에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원본의 데이터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된 게 그대로 타겟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타겟도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내부 복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백업 앤 리스토어와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 해커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백업본, 스냅본을 다 파괴시키고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데이터 공격에 대한 저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정의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랜섬과 머레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랜섬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고요. 머레어는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랜섬웨어가 얘기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도 한 번도 랜섬웨어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본 건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시스템이 켜지게 되면 이러한 이제 윈도우 창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커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당신의 컴퓨터는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그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당신의 데이터가 암호화 됐는데 제가 잘 안 보이네요. 3일 안에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 복구해 드릴게요. 근데 3일이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복구 비용이 2배가 됩니다. 라고 이제 섬뜩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의 데이터는 완전히 잃어버릴 겁니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친절하게 시간 카운팅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랜섬웨어는 보통 이제 이메일 피싱, 그래서 이메일 되게 조심하라고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이메일 피싱, 그리고 좀 이상한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커들의 이메일로 이제 패스워드 게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내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노트북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트북에 몰래 침입을 하고 해당 노트북이나 PC에 이제 숙주가 돼서 거기서 기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들키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데이터를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해커들은 고객분들의 이런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아무도 이걸 풀지 못하고 내가 오직 당신의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인질로 이제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복구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해커들은 사용자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게끔 이제 부추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랜섬웨어는 지불하고도 기도합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솔직히 그 복구에 대한 장담 아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랜섬웨어가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이제 대형 이제 석유업체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고 나서 5일 동안 업무 정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해커들에게 얼마죠? 50억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끝내 지불을 하신 거예요. 원래 데이터 살리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데이터 손실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소포당 $20,000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해요. 업무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듯 이 랜섬웨어는 저희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해커들을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 나라가 안전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텐데, 이미 저희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랜섬웨어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 역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에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보다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여러분들한테 공격 대상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커들은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점점 스마트해지고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반에 공격 패턴을 보게 되면 단순히 딱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뭐뭐 암호화할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암호화를 딱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혹은 며칠간의 데이터를 포기하고 기존에 백업해놓은 데이터를 복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구가 되니까 이제 해커들은 점점 이제 악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해커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침입한 후에 함부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는 않습니다. 200일 이상 혹은 반년 이상을 해당 시스템의 숙주에 들어가서 기생을 합니다. 하면서 뭘 하냐? 데이터를 뭐뭐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 백업본이 어디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게 다 파악이 완료가 된 다음에서야 본격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백업본, 스냅본을 모두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
이 피해자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해커들은 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파괴를 해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커들이 이제 점점 악랄해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랜섬웨어 대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불변의 데이터 복사본. 해커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고속 데이터 복구예요.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시점부터 데이터가 복구될 때까지 모든 시간이 다 여러분의 서비스 다운타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구 시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세이프 모드는 저희의 플래시 어레이, 그 다음에 플래시 블레이드 모든 제품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무료가 좀 중요합니다. 이건 좀 뒤에서 나오는데 무료가 좀 중요해요. 이 무료로 제공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손쉽게 그냥 랜섬웨어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이프 모드가 뭐냐? 이 세이프 모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륨이나 스냅샷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게 이레디에이터 버킷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PC에 있는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스토리지 밴드에서 이 휴지통 기능이 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휴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지웠거나 아니면 임의로 삭제가 된 데이터는 일단 휴지통에 들어가고 내가 임의로 삭제하기 전까지는 절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레디에이트 버켓에 들어간 그 데이터는 절대 관리자서도 절대 삭제가 안 되는 강력한 데이터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모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저희 퓨어스토리의 스냅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퓨어스토리 스냅샷은 보다 이제 진보된 방식의 ROW 스냅샷 방식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냅샷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 COW라는 스냅샷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Copy on Write. 만약에 원본의 데이터 변경이 생기면 해당 데이터를 다른 곳에 카피를 하고 거기에 업데이트 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불필요한 데이터가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COW 방식인데 반해서 이 ROW 방식은 상당히 진보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기존의 원본 데이터를 굳이 이동시킬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데 저장하고 내 주소만 이제 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임팩트가 적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시점에 대한 저희 백업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냅샷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데이터를 원복 리스토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 우리가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호스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커나 아니면 사용자 실수에 인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삭제를 하거나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스냅샷은 원본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 스냅샷을 대해서 건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냅샷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냅샷을 파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데이터 백업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은 폴리시로 정책이 됩니다. 이 폴리시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는 골드, 그 다음에 실버, 브론즈 이런 형태로 만들고 골드에 있는 업무군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분 단위로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몇 개를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스냅샷을 뜨고 몇 개만 유지하자 이런 식의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정책 기반으로 저희가 스냅샷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 특정
스냅샷을 관리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사람한테 패스워드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핀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랜덤하게 생성된 핀코드에 의해서 보다 안전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디에이터 버켓, 이레디케이션 버켓은 그 휴지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휴지통은 최소 24시간부터 최대 300일까지 저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리자도 이거 스냅샷이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네. 그러면은 저희 셀프 모드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셀프 모드가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해커들이 공격을 했다. 공격을 했으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해커들은 먼저 우리의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업본이라든가 스냅샷을 모두 다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리스토어를 못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삭제된 데이터나 스냅샷본이 저 이레디케이션 버켓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가 이제 수행하기 전까지 거기 잠시 머물게 되는데 해커들은 이 이레디케이션 버켓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진짜 데이터는 정말 복구가 안 됩니다. 완전히 날아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세이프 모드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일하게 해커들이 저희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저 이레디케이션 버킷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했더니 절대 삭제가 안 됩니다. 이건 누가 해도 삭제가 안 되는 데이터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리스토어를 하시면 일부 데이터 손실이 있으나 완벽하게 데이터를 복구를 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세이프 모드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세이프 모드가 진짜 적용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행히도 얼마 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6월 14일, 올해 6월 14일이었네요. 그래서 해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암호화를 걸었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펄러시 그게 이제 프로텍션 그룹이라고 하는 P 그룹이라고 썼던 부분에서 디스트로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에서 프로텍션 그룹을 삭제시켰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MSP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나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기업이 되겠는데 이 인도의 기업분은 이제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 스케줄을 걸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스냅샷 생성했고 다행히도 세이프 모드를 설정을 하셔서 2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격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랜섬웨어 감염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스냅샷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하셨고 이 스냅샷의 데이터를 이레디케이션 버킷에서 자연스럽게 복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재개를 다시 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세이프 모드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이제 변경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네요. 9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퓨시 블레이드는 UFF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Unified Fast File and Object의 약자인데요. 이 플래시 블레이드는 SMB나 NFS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까지도 지원하는 NAS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백업 속도가 시간당 90테라 정도의 라이트로 백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270테라의 속도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능, 용량이 필요하시게 되면 선형적으로 증설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장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플래시 블레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업계 최초로 100% NVMe로 구성된 초고속 저장 장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를 지원하는데 이건 좀 일반적인 다른 스토리지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태생이 오브젝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베이스로 구성이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NFS나 SMB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NFS나 SMB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오브젝트 커버를 해줍니다. 특히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 서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노드 방식이 아니라 키 밸류 스토어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고
훨씬 빠르게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제 병렬 처리가 우선 기반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들어온 어떤 IO라도 모든 블레이드가 다 동시에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병렬 처리 구조가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장비는 플래시 블레이드 S 모델이 되겠는데 이거 샷시 뜯어보면 안에 이제 10개의 블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어크로드가 모든 블레이드에 다 정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샷시, 이거 하나의 샷시가 최대 10개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개냐? 10개 곱하기 10개의 100개의 블레이드가 이제 순수간 이제 성능과 이제 용량에서 증설이 가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면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력 소비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블레이드 또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환경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이거에 대한 백업으로 오라클 알맨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은 이 알맨 백업을 어떤 특정 저장 곳에 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와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단순 테스트일 때 백업, 그러니까 라이트 했을 때 기존 환경보다 최대 4배, 그 다음에 복구 역시도 최대 3배 정도의 성능차가 기존보다 발생을 했고요. 이건 그냥 단순 백업 테스트, 단순 복구 백업 테스트였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고객이 기존에 17시간 걸렸던 게 단 2시간으로 단축됐던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플래시 블레이드에 관해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즘 핫하게 이슈가로 되고 있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특히 이제 랜섬웨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이제 충분히 확실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응만 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크게 2가지 솔루션을 제안 드리는데요. 첫 번째, 세이프 모드. 세이프 모드는 어떤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여러분의 골든 카피 데이터본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블레이드는 뛰어난 성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정상화를 앞당겨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